디스패치에서 밝혔어요. 지금 구하라 제보 연락 주세요라고 보냈대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디스패치에서 구하라 제보 연락 주세요. 늦으면 다른 데 넘길게요. 실망시키지 않아요라고 아예 메일 제목 공개했나 봐요. 디스패치에서 그거를. 했던 거죠. 연예인한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치명적이고 또 그 치명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는 어떤 그 통로가 연예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 가는 디스패치. 예, 거기에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잘못하면 어떤 의도된 행위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상황 자체가 그래서 사귄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구하라 씨의 소속사가 작은 데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구하라 씨가 그 사람한테 매니지먼트사나 이사한테 얘기를 하면서 적절히 정리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그렇죠. 그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왜 그런 구하라의 회사에서는 확전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상황을 내버려 두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이에요. 의문이죠. 왜냐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연애 기간이고 그러면서 연애는 얼마나 했어요? 두 사람이 사귄 거는? 일단 나온 걸로는 3개월 정도. 3개월이. 그럼 연애했다고 볼 수도 아닌 거죠. 연애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깜짝 처음에 놀랬던 게 뭐냐면은 남자친구가 너무 그 하루 사이에 그 새벽에 네 그렇게 112 신고하고 또 디스패치에다 제보를 하고 바로 다음날 뭐 기자한테 다 제보를 했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조직적으로 했을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얼핏 얘기하면 의도된 행위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네.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아무리 자기 만약에 한 뭐 2, 3년 정도 사귀었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면 너무 분하고 그래갖고112 신고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얘기를 통해서 한데 뭐 업체 이런 제보는 그 다음에 이런 게 보통의 일인데 이거는 너무 짧고 너무 기계적으로 착착착 움직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착착착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의도됐다. 보통의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진실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왜 구하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말하자면 그럼 열쇠를 줬다는 얘기인가? 번호키?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있다고. 돼. 그러면 그걸 들어와서 아무런 뭐 없는데 자는데 그냥 발로 툭툭 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매우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이건 이제 일방적으로 이 흔히 말하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반응 형태가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구하라 씨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은 나는 이거는 이 사람의 행동은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프로파일러시니까 뭐 당연히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는 단지 당일날 그 싸움이 그 우발적 내지는 급작히 진전됐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전처럼 이미 그 이전에 어떤 그 둘 사이에 전조 현상이 있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현관문 열고 들어왔고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잠자는 사람 건드린 거고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해서 한번 핥힐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핥히니까 또 뭐 당연히 내가 볼 때는 핥히니까 당연히 그 팔 잡아서 비틀었을 거예요. 그걸 이번에가 구하라 씨가 입장문 발표할 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싸움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 남자친구가 유독 다른 남자랑 있는 것에 대해서 알 때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구하라 씨가 매니저랑 또 다른 연애 관계자랑 그분이 남자였나 봐요. 있던 얘기를 전화 왔을 때 아마 안 했다가 이제 그 남자친구가 매니저랑 얘기하면서 그 연애 관계자가 남자였던 걸 알게 됐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좀 다툼이 있었는데 구하라 씨가 이제 헤어샵 쪽에 일하는데 찾아갔는데 남자친구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근데 뭐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죠. 그때 찾아온 이제 거고. 찾아와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온 거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구하라 씨의 입장이에요. 오늘 발표한 거는. 상황 자체는 이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면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로 구하라 씨는 인식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일종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쪽이라고 인식해서 그거는 일방적으로 여자가 피해자라고 느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고. 이제 구하라 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본인의 그래서 입장을 계속 내는 것 같고 이 남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이 별로 뭐 마음에 안 들어갖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구하라 씨의 반응이
과민했다. 그래서 나를 먼저 폭행했기 때문에 나도 나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비틀었다. 대응했다. 뭐 이런 내용.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 사건은 나는 단순 폭행죄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보통 무마되고 그러네.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 만약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접수받아서 정식으로 처리가 되면 경찰이 그거 하나만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두 사람 간의 휴대폰 스스로 주고받은 것을 이미 제출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어떤 문제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싸움을 했던지 여부, 뭐 그 직전의 상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이거 지금 단속 폭행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상해가 나오죠. 진단서가 이 도출됐으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 폭행이었으면은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그런 되지만은 이게 만약에 야간에 침입에 뭐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이 진단서 들어가면 이거는 상해죄가 되요. 그냥,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남자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면 서로 내가 현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야심한 시각에 승낙 없이 마구 열고 들어오라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까지 추정적 승낙으로는 안 본단 말이죠. 야간 주거지. 예,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구하라 쪽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또 문제 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나는 애초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제일 내 머릿속에는 사실 그게 있었어요. 또 방송에서 나한테 그걸 묻지 않으니까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는 항상 있었던 게 어떤 경위로 들어왔나.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 들어온 거를 굉장히 이 맞아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경찰 수사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남성이 들어온 그 경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해자가 아니 구하라 씨가 열어줬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그러면 내용이 그렇죠. 다르지만 서로 치고받은 건데 열어주지 않은데 임의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그거는 좀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제일 먼저 그 사실 머릿속에 그 그렇죠.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번호를 안다 하더라도 모르고 몰래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니 그 몰래라는 직전에 게 싸움이 있었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거를 저 잠정적으로 추정적으로 들어와도 괜찮다고 승낙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단절되는 거지. 놀래잖아요. 우리 둘이 싸워서 사귀는 관계인데 오늘 대판 싸웠어.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집 전화번호를 그 현관문 번호를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르고 들어가는 걸 여기서 추정적으로 승낙해 줄까요? 그렇죠. 그건 허락을 얻어야 돼. 아니거든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해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리고 그 공간이 거실이 아니라 방이라면 이건 더 심각해요. 더더군다나 왜냐면 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여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그렇죠. 들어가. 아니면 이렇게 왜냐하면 거실이라고 하면은 와서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싸워갖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수사관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반인이 보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너무 차이가 큰 게 저로서는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던 사이예요. 근데 그 직전에 싸움을 했다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이별을 통보하고 두 사람 사이가 싸움을 했고 가깝지 않다면 그건 추정력 승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싸웠는데 그러면 나 들어가도 될까라고 해야지 맞는 그건 거지. 맞는 거죠. 맞는 거지. 그것도 마구 들어가면 되나? 자고 있는데 늘고 들어와서 거실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 안으로 했다. 이거는 두 단계 아니, 공간 접근이. 우리 되는 김윤희 거죠. 프로파일러가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승낙하겠어요? 그 전에 대판 싸우고 헤어지니 많이 했는데 너 내 현관번호 알으니까 들어오는 거 당연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다르죠. 예. 만약 어떤 정도로 싸웠는지도 전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전에 싸움 종류를 네. 좀 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어. 어느 정도 살짝 싸웠을 때 이 사람이 날 풀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은 다를 수 들어와도 있지만 다를 수 있죠. 이게 너무 격렬하게 싸우고 뭐 나 진짜 얘 다시 안 보고 이별 통보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얘가 왜 들어오지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 남자 측 주장처럼 자기는 업무 시간에 이별 통보를 했고 구하라가 문자로 언제 오냐라고 했어요. 그럼 내 이따가 그러면 언제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기다릴게. 뭐 얘기가 됐겠죠. 일방적으로 막 들어가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 정도 상황. 그러니까 언제 오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밤새도록 언제든지 와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건 정말 중요한 법적 아니 상식이네요. 그냥 수사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러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혹여나 있을 때도 그건 지금 이 구하라 건이 아니더라도요. 혹시 이제 그 사귀는 연인들끼리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 엄청 그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헤어지기로 하고 격렬히 싸우고 쫑쳤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서로 이제 그 빈번하게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빌미해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죽어치면 똑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쨌든 물고 늘어지면 그냥 반박할 그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뭐 그건 현상이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들어간 행위는 뭐 지금 다시 뭐 뒤로 바꾸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핸드폰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주고받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전조를 봐야 된다는 거 봐야 어느 정도 돼요. 상태였는지를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 단순히 그냥 티격태격 하는 정도였다고 하면은 그냥 그건 그럼, 그렇지만은 근데 이 정도면 누구라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걸 승낙할 리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렇죠. 그럼 만일 구하라 씨는 그거를 제출을 하겠죠. 하겠지. 이렇게 이 정도로 싸웠는데 내가 이 정도로 이 사람한테 당했는데 내가 이 사람 맘 놓고 들어오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동거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동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들락거리는 관계에서 안 돼.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매일 밥을 먹거나 그런 자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 와서 잠깐 얘기하고 가서 그 번호라는 것 자체를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건 허락받고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경우가 좀 아무리 달라요. 다른 이건 거죠. 생각보다 좀 달라요. 그렇죠. 이게 서로가 그냥 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싸웠어. 그래서 그냥 112 신고 들어갔어도 그냥 서로 합의 보고 끝낼 수 있었던 그렇죠. 문제인데 예. 지금 이게 사실은 확전되고 있죠. 확정되고 잘못하면 그 명예훼손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잘못해서 디스패치에다가 구하라고 있었던 일을 공연히 그 좋지 않은 부분들을 적시해서 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면 명예훼손 관계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 걸리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하라라고 하는 사람의 회사 쪽에는 그래도 뭐 공은 변호사라도 있다고 그럼요. 하면 변호인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예측 못하나? 이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하라 씨가 입장 발표하기 전까지 이게 확정시키기 전까지는 구하라 씨한테 너무 불리한 입장을 사실 언론이 너무 많이 여론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것도 선입견이에요. 그것도 선 구하라 씨에 대한 선입견 이미지예요. 그동안 뭐 구하라 씨가 뭐 자살 소동을 벌였느니 무슨 연예인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니 몇 번의 어떤 그 뭐 크고 작은 그 구설수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십거리가.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뻥 터지니까 또 더더군다나 남자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뭐 핥히고 이 얼굴 보이고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그 전에 있었던 그 크고 작은 것들하고 융합해서 언론에서는 그쪽으로 몰아갔던 거지.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아니 왜냐하면 그게 얘기가 되거든. 그게 먹을거리가 되거든. 말하자면 매체에서 먹을거리가 되고 아니 뭐 그 사람보다 남자 뒤를 파봤자 뭐겠어요. 구하라 씨를 파야지 더 먹을거리가 되니까 그게 이제 되는 거는 뭐 그냥 그 언론 업계 그쪽 업계의 그 자연스러운 매체.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게 아니라 역전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을 만났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로 사귐을 가졌다면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해 정도는 쌍방이잖아요. 어찌 됐건 누가 먼저 이 도발을 했건 쌍방인데 그 상황에서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치명적인 어떤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해서 디스패치라는 매체에다가 자기 연인의 어떤 그런 거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대중들이 볼 때는 절대 그 남자에 대해서 고운 시각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남자 쪽 입장은 또 그거였어요. 본인은 헤어 디자이너인데 사실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은 가서 일을 해야 될 때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 마이너스잖아. 일할 수도 없는 건데. 가면 쓰고 하면 되죠. 아니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상처는 언젠가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헤어 디자이너 하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평생 동안 구하라는 그 걸그룹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걸그룹으로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쌓아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엊그제까지 연인이었던 그 여성을 디스패치라는 곳에 조치하는 거 제보하는 거는 그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심리적으로.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모르겠어요. 난 남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 특히 이제 그런 어려서부터 성공한 걸그룹 멤버들이 심정적으로 많이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습생을 오래 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이미 그 연예인의 허상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니,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이 구하라 씨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런 사람들이 아니 왜 저런 놈을 만나지? 라는 의식을 하면은 근데 그만큼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의존적인 의존. 의존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게 커 보인다는 거죠. 자기한테 연예인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의 위안보다는 진짜 자기가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어려운가 봐요. 그 헐리우드에는 그런 직업이 있대요. 어떤 심리 컨설턴트라고 연예인들한테 연예인들의 네, 연애를 컨설팅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심리 컨설턴트, 연애 컨설턴트가 말하자면은 그 심리학 박사나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전직 경찰이나 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분이 이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런 사건이 확대되는 걸 막아줘요.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해봤자.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게 직업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하수는 없어요. 그렇죠. 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으면 좋은 게 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 사회를 다스리고 우리가 유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 가장 이상적인 거지. 정말 하다 안 되면 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법처럼 하위 개념은 없어요. 근데 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순간 안심한 거 아세요? 뭘 안심?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두 분한테 컨설팅. 컨설팅을 할 수 있겠다. 나중에 그 상담을 받을 수 있겠다. 웃기지 마세요. 돈을 내세요. 돈을. 아니 근데 본인이 프로파일러 하는데 아예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나? 못 깎으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가? 그렇죠. 아. 네, 제가 의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사들도 지꺼워는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요. 저는 제 머리 제가 안 깎을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구하라 씨 사건은 확실히 그런 쪽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전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물론 그 무슨 디스 뭐 하는 데는 돈을 벌고 좋고 변호사들도 돈을 벌고 좋지만은 사회적으로 굳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굳이 구하라 씨 문제 그건 가지고 뭐 100번 맞는 그러니까 근데 구하라 씨가 아니면 구하라 씨의 뭐전 남자친구가 지금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해갖고 지금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좋은 그래요. 거라고 생각합니다.